그럼 이제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은 검찰의 내전 상태예요. 아까 말한 태평양 무인도에 있던 그 패잔병들이 어떻게 배 타고 지금 육지로 나와가지고 정규군과 싸우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에 검사가 한 2,000명 된다 그랬죠. 네. 그 검사들 중에서 특수부통 뭐 이런 사람들 하면 대략 한 100명 정도 넘는 정도. 윤석열 위시로 한 이런 사람들이 검찰의 권력을 잡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검찰에 지금 내전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 이제 뭐 오늘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기소한 해 만에부터 시작하고 이성윤 지검장은 윤석열 장모의 무슨 뭐 납골당 사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안 드러났지만 윤석열 장모는 내가 보기에 거의 가족 사기단 출신 그런 느낌이에요. 영화 같아요. 워낙 사건이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성윤이 뭐 윤석열 장모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물론 이걸 부추기는 언론이 내전으로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서울중앙지검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 그러면서 자기는 한참 나이는 어린 서울중앙지검장을 완전히 지금 막 이 뭐랄까 포위하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사실은 총 들고 있는 놈들이 전부야. 배우는 아예 숫자가 없는 정도. 네. 내전은 내전 맞습니다. 그 내전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문정이에요. 이문정. 왜냐하면 이문정 검사가 대검 감찰 부서의 연구위원 같은 걸로 있어. 예. 말하자면 예. 한동훈하고 똑같은 거예요. 연구위원으로만 있어.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를 들면 대검 뭐 감찰부에다가 맡겼더니 그거 뭐 어쩌고 인권부 입회하고 막 이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명숙 사건을 이문정 검사가 조사를 하려고 해도 그 조사를 받아야 될 당사자들이 또 검사야. 근데 너 수사권 없잖아. 예. 수사권 없으니까 수사 안 받겠다고 그냥 쌩까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수사권을 지금까지 안 주고 있었던 사람이 윤석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의 그 쪼잔함이 거기서 딱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사에 이문정 검사한테 수사권이 주어졌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검찰 내부 문화를 모르니까 왜 갑자기 이 수사권을 줬다는 게 기사가 되지? 이렇게 의아했는데 그러니까 연구관으로 발령을 받더라도 일종의 파견 발령 형식으로 그러니까 수사권을 보유하도록 조치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연구관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검찰 내부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라는 어떤 그 직함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항상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문정 검사만 딱 찍어서 그 수사권을 안 주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인사발령을 하면서 그걸 조정을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검사들은 그 이전에는 싹 다 수사권 다 주고 있었는데 검찰 역사에서 이문정한테만 안 주고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문정이 서울에 올라오게 된 계기를부터 이야기해봐야 됩니다. 사실 검찰이라고 하는 검사들의 문화가 남성 중심의 문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다 여성 검사들밖에 없어요. 지금 현직 검사들 중에 자기 자신의 검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검사 한 명이라도 찾아봤어요? 그러네요. 그게 어떤 문화냐면은 서지영 검사를 장례식장에서 장갓집에서 성추행했다는 그런 놈들 있잖아요. 현직 자기 검사하고 일반 평검사도 아닌 여성 검사를 성추행하는 문화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나 또 뭐 진해원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검찰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상징성은 뭐냐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너무 지나치다. 이건 범죄에 가깝다. 이야기를 주장창 해온 사람을 대검으로 끌어올린 이유가 뭐겠어요? 실제로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내부적 개혁은 검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반발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에게 주어진 권한이랄까 서울로 끌어올리는 이유가 그거라고. 검찰 내부로 자기들의 그 제 식구 감싸기. 사실은 이게 너무 완화된 표현이에요. 검찰 내부로 범죄 덮어주기에 가깝다고. 그렇죠. 이런 거 하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수사권을 안 줌으로써 이문정을 사실 시골 상태로 만들어놨던 거야. 제대로 깊게 좀 조사를 들어가려고 하면 당신 수사권 없잖아. 네가 뭔데? 검사들이 쌩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문정이나 진해훈 같은 사람들은 검사들이 보기엔 조직의 배반자예요.
정말 윤석열 총장 진짜 아무리 그 친환경 총장이라고 자기가 식물 됐다고 나머지 다 식물로 만들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여기가 나쁜- 수직 정원 검찰 정원이 되는 건가요? 천호대 나와서 검찰 수직 정원. 야 민주당 후보에 공약도 되새겨주면서 수직 정원 논 나왔어요. 야, 식물 검사들이 많아지면 참 공기 깨끗해지고 맨 위에 좋겠네요. 심어진 나무 친환경 되는 윤석열 나무. 저 아래층에 막 특수부 출신의 그분들 식물을 막 심어져 있어요. 그럼 앞으로 검찰청은 환경부에서 관리합니까? 이름 바꿉시다. 수직 정원청으로. 폐기물 처리하고 폐기 처리. 수직 정원청. 네. 아무튼 이 상황에서 지금 언론들 보도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문정 검사가 윤석열 부인 수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명숙 사건을 지금 담당하면서 그 당시에 검사들이 위증 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사를 하는데 수사권이 없으니까 너 중앙지검 검사로 같이 겸임해서 수사권 가져봐 이런 건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엔 윤석열이 결재권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문정이 수사권을 갖게 되더라도 윤석열이 그 결재 안 해주면 못하는 게 아닐까. 여기까지가 이제 언론들의 그 보도의 결인데 나는 오히려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윤석열이 뭐 자기 부인 수사하거나 한명숙 사건 관련된 검사들 수사하거나 할 때 결재 안 해주기는 더 힘들 거다. 근데 냉정하게 우리 인식 속에서 검찰이라는 그 조직 자체를 일반 행정관청처럼 그러니까 그 밑에 직원이 상급자의 어떤 결재를 받아야지만 그 다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검찰 지휘를 한다는 검찰총장의 어떤 최종 승인이 없으면은 기소를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자체를 일단 회사나 어떤 상하 관계가 있는 위계 조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검사들은 본질적으로 독립체예요. 자기들이 수사하고 자기들이 지가 인지했으면 그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왜 붙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수사 권한이 없다면은 수사 조직이 별도로 있었겠죠. 검찰청 내에 수사부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했겠지만 각 검사실마다 수사관이 딸려 있는 이유는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위에서 덮어라 그러면 덮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조직 권한 그게 자체가. 너무 당연스럽게 우리 인식 속에 이게 박혀 있다 보니까 이문정 검사가 수사를 하더라도 윤석열이 방해하면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수사와 기소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방해를 할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지만 원론적으로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윤석열 부인 건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을 수사할 수도 있다고 나오긴 하지만 내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한 달밖에 안 남은 한명숙 총리 사건 공소시효. 이걸 이제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수사를 할 텐데 이렇게 따지면 웃기지 않아요? 윤석열이 왜 한명숙 사건 같은 거에 방해를 했을까?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관련이 없다면? 관련이 있나 보다 그러면. 난 윤석열 같은 경우는 또 워낙 특수통에 그쪽에 굵은 줄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찾아보면 다 있어. 하다못해 옵티머 사건 같은 경우에 다른 보도 보면은 윤석열이랑 어마어마한 연관이 있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문정이 수사권을 가졌는데 만약에 한번 보세요. 수사권을 가져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또는 뭐 등등을 윤석열이 또 방해를 해. 수사권을 안 주는 방식으로 방해를 또 방해를 해. 그거 바로 언론에 나오는 상황이고요. 윤석열한테는 오히려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행위에 가까울 거라고 저는 봐요. 왜? 이런 것까지 수사 못하게 하면은 쪼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 깡패잖아요. 식물 깡패. 예지력이 있나 본데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내부에 검찰 내전이라고 부를 만한 지금 이성윤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윤한테 체포영장 발부한다고. 검찰에서 검찰로 같은 아니. 건물 안에서 체포를 한다고요? 근데 그것도 서울중앙지검장이잖아요. 완전 내전 상태죠.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파와 이성윤파가 싸우는 모양새지만 내가 봤을 때 윤석열 최고로 찌질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이성윤한테 출석 요청을 했더니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불응했다는 거야. 우리 일반인도 그렇잖아요.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안 가면 데리러 온단 말이야. 그런 거는 좀 비슷한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서
검찰 일각에서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조중동의 뇌피셜인 가능성이 없고 강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그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계속 이간질하고 있는 건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영장 청구 함부로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에 대한 소명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범죄 혐의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검찰총장 선에서 결재가 나서 다 마무리된 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끄집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봤을 때 그거를 영장을 발부를 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글자 그대로 나 윤석열 팬이야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함부로 영장 청구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싸움 붙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한테 이성윤에 대한 영장 청구 해! 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언론이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성윤의 반격. 두둥. 윤석열 장모 추모공원 납골당 의혹 재수사에 칼을 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내용 들어가 보면 별거 없어요.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윤석열 장모는 이상하게 동업자들이랑 동업을 해요. 수도 없이 많은 건들이 이래 동업을 해. 근데 결국엔 그 동업이 틀어져. 근데 이상하게 동업자들만 구속되거나 처벌받거나 이래. 그리고 그 배후에 검사가 있어. 그러니까 동업을 해서 이익이 되면 그 이익은 한 푼도 남지 않고 다 장모 통장에 들어가요. 신기하죠.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윤석열 장모는 조사받거나 조사는 받았겠지만 처벌받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요거를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윤석열한테 꼰지르는 거예요. 이성윤이 더 저렇게 반격을 한데 좀 더 세게 나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하고 중앙지검장이 싸우는 모양새에 싸움을 계속 걸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임기가 한 4달밖에 남지 않은 윤석열한테는 엄청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그러저러한 찌질한 수사권으로 보복한 검찰총장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검찰청의 마지막 검찰총장 일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면 윤석열이 좀 한 일주일 정도 휴가 내고요. 절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 심신수를 좀 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사유가 좀 부족해 보여요. 사위가 부족해. 사위. 예. 사유를 안 해봤으니까 사유란 말을 모르는 거야. 그런 절에서는 사유가 있었네요. 고기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장모님의 사위를 하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가. 이럴수록 윤석열한테 좀 불리하다고 보거든요. 이럴수록 검찰 개혁은 더 빨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윤석열이 어떤 자기 본색을 드러낸 그 순간부터 한 번도 윤석열의 행동이 이해된 적은 없습니다. 너무 비합리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임기가 뭐 5년, 10년 되는 것도 아니고 꼴랑 2년짜리 임기직에 그렇게 있으면서 영원한 권력인 것처럼 그렇게 막 누리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가족한테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수락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대한 약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영화 같은 상상이지만 영화보다 더한 어떤 현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데 말은 못합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까지 막가파식으로 했던 거 보면은 저는 이성윤에 대한 체포영장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아니, 나 그렇게 안 봐요. 왜냐면은 이 부담이 너무 커지는 사건이에요. 근데 항상 부담이 너무 커서도 계속 했잖아요. 이 정도 건으로 영장이 기각되는 순간 윤석열은 더 이상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안철수처럼 간만 보겠지. 분위기만 언론에 띄우는 형태로 그 긴장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아니 뭔가 문재인 대통령의 엑스맨으로 큰 그림 차원에서 보면은 그 말씀하신 속도 조절론이 성렬아 네가 한번 이번에 또 한번 해라. 그럼 이게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아 대통령 짜고 한다. 성렬이가 뭐 한 번 할 때마다 그러니까 빨라지는 가속도가 붙는. 윤석열을 그런 가속 페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으면 아니, 좋겠네요. 이런 게 설득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식물총장이라고 했는데 사실 식물은 살아있는 거에 식물이라고 붙잖아요. 나물총장이 되는 거죠. 말린 나물. 그러네요. 대보름 관련해서 대보름 관련해서 나물은 죽어 있으니까. 또 광고 나가는 건가요? 네. 그렇죠. 파켓몰 지금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많이 구매하세요. 나물총장.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김두관 의원이 예전에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남의 가족은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 매장시켜 놓고
자기 가족은 있는 죄도 묻어버리려는 윤석열은 이미 총장 자격이 없다. 정말 훌륭한 이야기를 그러네. 남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이 어떤 결말이 나든 간에 이미 검찰은 내전이라고 부를 만하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무리 짓자면 그런 이야기예요. 지엄하신 검찰총장의 영이 사실은 아까 말한 문 대통령의 영이 안 선다가 아니라 검찰총장이 영이 서는 상황이 아니고 검찰 내에서도 이제 윤석열이 레임되기 시작된 징후라고 좀 보는 게 맞겠죠.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시각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